캠퍼스 뉴스. (2023년) 제16회 자랑스러운 동국가족상 접수가 안내되었습니다. (2023년) 동국대학교 서울 캠퍼스 난방운영 중지가 안내되었습니다. 먼저 학내 소식입니다. 2023년 제16회 자랑스러운 동국가족상 접수가 안내되었습니다. 자랑스러운 동국가족상은 동국대학교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여러 세대 또는 여러 가족에 걸쳐 동국대학교의 일원이 된 동문 가족을 선정합니다. 지원 대상은 직계 3대 이상이거나 5명 이상의 동문 가족으로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 신청인 본인의 조부모나 부모 등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촌인의 반계혈족입니다. 신청 기간은 4월 4일 화요일부터 4월 19일 수요일까지이며 시상은 5월 4일 개교기념식 행사가 진행되는 본관 중강당에서 이루어집니다.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에 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팩스, 이메일, 본관 3층 대외협력실에 방문 제출 중 한 가지 방법을 택하면 됩니다. 가족관계 증빙을 위한 가족관계 증명서나 재적등본 등의 서류를 필수적으로 지참해야 하며 선정가족에게는 상패와 기념품이 주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3년 동국대학교 서울 캠퍼스 난방운영 중지가 안내되었습니다. 운영 중단 기간은 4월 7일 금요일부터이며 4월 5일부터 교내 각 건물 화장실의 온수도 순차적으로 중단됩니다. 냉난방기 작동 중단 대상은 서울 캠퍼스 전체 건물이며 5월 15일부터 냉방이 운행됩니다.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운영 중단 목적은 교내 약 3,500여 대의 냉난방기의 실내기 및 실외기 작동 점검과 냉방 운영 준비를 위한 각 냉난방기 장비 기능 점검 및 실내기 필터 등 세척 작업, 환절기 냉난방 혼용 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비 고장 예방, 불필요한 냉난방기 운영을 중지하여 에너지 비용 절감 등을 위함입니다. 점검 기간 동안 세척 작업을 위해 직원이 방문할 예정이며 냉방 시운전에 따라 냉난방기에 갑작스런 작동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도서관 및 중강당이나 장비실 등의 특수 공간은 외기 온도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 냉방을 시행하며 난방 운영 중지 및 냉방 가동 일정은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학내 보도입니다.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 헬스피디아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이 주관하는 2023년 개방형 실험실 구축 사업 참여 기업으로 선정되어 당뇨병 및 고위험군 환자 대상 맞춤형 운동 플랫폼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4일 밝혔습니다. 헬스피디아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동국대 일산병원의 연구 자원을 활용해 당뇨병 및 고위험군 환자 맞춤형 운동 서비스를 런칭할 예정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자신의 혈당 감소에 효과적인 운동을 찾아 나만의 운동 플레이리스트를 생성해 운동하고 운동 처방사의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현성 헬스케어 사업팀장은 당뇨병 환자 대상 프로그램을 통해 당뇨병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하며 스스로 건강에 관심을 갖고 꾸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건강 종합 플랫폼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으로 4월 5일 수요일 오후 캠퍼스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지금까지 뉴스 편집의 김남균 기자, 학내 보도의 김남균 기자, 기술의 김지원, 아나운서 홍석인이었습니다.
문학, 미술, 음악을 비롯하여 예술에는 수많은 분야가 존재하죠. 그리고 각자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표현하여 우리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주는 이들을 아티스트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삶의 여러 곳에서 영향을 받으며 우리만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때론 우린 일상에서 벗어나 다른 공간, 감각을 느끼고자 하죠. 그리고 이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인 여행. 오늘 소개해드릴 아티스트는 여행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작가입니다. 쉽스문고로 첫 번째 소개해드릴 작가는 바로 산문, 여행의 이유를 집필한 소설가 김형아인데요. 우리는 왜 여행을 가는지, 혹은 여행을 떠나며 우리는 왜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는가 등 여행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작가 본인의 경험들로 쉽게 풀어낸 책, 여행의 이유를 통해 자유롭게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우리는 왜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할까요? 이는 여행의 이유, 이 책을 시작하는 김형아 작가의 주요 질문입니다. 생각보다 이 이유 자체는 단순해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그런 동물이라는 것이죠. 호모 비아토르, 여행하는 인간이라는 표현으로 정의됩니다. 영장류를 비롯한 다른 동물들보다 힘도 약한 인간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 건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본능 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출발한 초기 인류가 전 세계로 움직였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말은 명쾌한데 뭔가 이유가 단순히 동물적 본능이라는 것은 너무 과학적이기만 한 딱딱한 정의죠. 김영하 작가는 본인의 경험과 함께 이를 새롭게 풀어냅니다. 여행자의 특성은 어디서든 끝이 정해져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도시를 정수하여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조금 어렵죠? 한번 소설 작품의 주인공에 비교해 봅시다. 곁에 모아다 준비도 안 했어. 다 떠나고 없는 아직 출발선. 사람들은 저기 뛰어가는데 아직 혼자 시작도 못했어. 죽을 만큼 힘들게 하고 있냐고, 노력하고 있냐고. 열심히 사는 척하며 눈치만 보게 돼. 시계는 나를 자꾸만 보채. 서둘러야 해. 누가 내 맘 좀 알아줘. 이런 내 맘 좀 알아줘. 기댈 곳이 필요해. 누가 내 맘 좀 알아줘. 제발 내 맘 좀 알아줘. 내 맘 좀 알아줘. 하루만 해도 수십 번 나에게 물어.
정말 자신 있냐고. 여기서 멈춰버리면 후회할 것 같아. 모두가 나를 위로해 그만하면 됐다고. 누가 내 맘 좀 알아줘. 이런 내 맘 좀 알아줘. 모든 게 다 두려워. 누가 내 맘 좀 알아줘. 제발 소설 속 주인공들은 여러 일들이 무질서하게 일어나는 우리의 실제 삶과 달리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여러 사건들에 휘말리게 됩니다. 책 속 표현을 빌리자면 현실에서 어지러운 잡음을 제거한 뒤 이를 이야기로 재구성한다라는 표현이 될 수 있겠네요. 이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무질서한 현실의 여러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여행이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여행지에서 현지인들이 느끼는 지속적인 고난, 예를 들어 오래된 인간관계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 우린 떠나거든요. 우리가 손쓸 수 없는 과거,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근심 걱정하지 않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여행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러면서 내 삶의 주인을 나로 다시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는 김영하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저 푸른 바다 끝까지 말을 달리면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나에게는 내 외롭던 지난 시간을 환하게 비춰주던 햇살이 되고 조그맣던 너의 하얀 손 위에 빛나는 보석처럼 영원의 약속이 되어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이 여행의 이유 책 속엔 시간 관계상 그리고 스포일러상 오늘 다르지 않는 여행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자를 판 사나이, 노바디의 여행 같은 독자였던 저에겐 새로운 식견을 가질 수 있게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김영하 작가의 여행의 이유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동국대 중앙도서관에서도 대출 가능하니 부담스럽지 않은 짧은 분량의 책 한번 읽어보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저 홍석인의 듀스문고 이만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반짝이던 너의 예쁜 눈망울에 수많은 별이 되어 영원토록 이 시간 지금까지 제작의 김남균, 기술의 김지원, 함께한 저는 홍석인이었습니다.